안녕하십니까. 주식사막 에단의 에단입니다. 자, 국내 증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0.87, 코스닥이 플러스 0.10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장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 뭐 큰 흐름 나타나기보다는 어저께 코스피 상승 종목들 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코스피 쪽에서 좀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네요. 시장 브리핑 잠시 해드릴게요. 지금 개인이 한 8천억 정도 지금 코스피에서 순매수 중이고 코스닥에서 마이너스 137억, 선물은 지금 96억 정도, 그 다음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마이너스 6,804억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 3,499억으로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지금 시장 브리핑 잠시 해드리면 코스피는 반도체 중심 매물 출회로 외국인 기관 강한 매도로 4,100선을 무너뜨리고 1,998선에서 유지 중이고요. MS발 AI 수요 조정 이슈가 시장 위험 선호를 제한하는 가운데 미국 ADP 고용 쇼크로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로봇 바이오 중심으로 7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해요. 그리고 중소형 성장주의 자금 이동이 계속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로봇 바이오, 글로벌, 수주 방산, IT, 모듈 순환 강세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와 수급 흐름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포지션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지금 오늘은 시장을 좀 지탱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뉴스 트리거 쪽을 좀 살펴보면 삼양 NC캠에서 반도체 업황 개선 수혜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고, 삼성전기, KB 증권에서 상향 목표가가 나오면서 이익 개선 측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LG이노텍은 DB발인데요. 환율 물량 호조로 목표가 32만원 상향, 이렇게 볼 수 있고, 액트로 업계 최초 6추 검사기 공개 개시가 됐고, 솔리드는 주파수 재할당 최대수의 종목으로 하나증권에서 이슈가 나왔네요. 로봇 AI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부분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톱10 AI 소프트웨어 중심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엔젤 로보틱스는 말레이시아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 K로봇 핵심축 부상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YJ링크는 미래로봇, 첨단 자재, 공급장치 개발 내용이 있고, 우리 PTS는 어제도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트럼프 행정부 로봇 산업 전폭 지원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에임드 바이오가 코스닥 대비했고요. 따타상 기록했고, ADC 기반 항암제 기업입니다. 뉴로핏은 로시오와 릴리 알츠하이머 시장 선점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토모큐브, 오가노이드 측정 솔루션 경쟁사가 없는 부분, 이 부분 어저께 원숭이 실험 이제는 거의 종료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케어젠, 그 다음에 코스모 파마슈티컬스가 남성 탈모 치료제 부분과 필리핀에서 코클루타이트 독점 공급 계약 등이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주 조선 방산 쪽은 아시아 대형 제작 야드 패권 확보, 그 다음에 대공무기 레이저 모듈 양산 추진, 그 다음에 JP모건에서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 투자 등이 나오면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터와 소비와 IP 쪽에서는 탑코미디어가 웹툰, 애니메이션 일본 북미 진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핑크퐁의 베베핀이 일본 완구 시장 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제 변수로 좀 살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한 일부 수용했다는 내용이고, 또 개인정보 유출건이 또 네마블에서 8,000건 추가 유출 있다는 내용이 또 있네요. 섹터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57,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72%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에임드 바이오 상장, 그 다음에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25%, 지금 한 22% 정도 지금 진행 중이네요. 장중 전략적으로 좀 살펴보면 오늘의 중심 뉴스는 로봇과 바이오 두 개 축입니다. 이 두 섹터에서 수급 뉴스 상승력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는 단기 음재료, 단기 하락 재료가 MSAI 뉴스로 눌린 구간에 지금 딱 잡혀 있고, 오늘 오후 시황에서 외국인 선물 포지션 회복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모멘텀 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한 일부 수용 부분인데, 방산 조선은 단기 변동성은 있지만 중기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7일 연속 상승이지만 과열 구간은 아니다. 성장주 수단 매수 지속 예상되고,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코스닥이 931선, 1000석 이상 넘어가야 좀 안정적, 코스닥 수급에서 안정적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뭐 엔캐리 청산이나 그다음 미국 금리 인하 이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아마도 외국인 포지션에서 가장 빠르게 그 수급 변화가 나타나는 쪽이 지금 국내 시장일 거예요. 그래서 뭐 불안감을 나타내는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 전체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크게 시장 흔들릴 만한 이슈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오겠지만 파동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패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정을 좀 잡아먹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미국 증시 쪽도 잠시 살펴보면 어제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 제각대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다우가 플러스 0.86%, S&P 500이 플러스 0.30%, 나스닥이 플러스 0.17%, ADP 민간 고용이 32,000명으로 감소, 고용 쇼크 수준의 둔화, 시장은 금리 인하 확정 구간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플러스 1.9%로 급등을 했죠. 리스크온 심리 회복이 중소형주까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3% 상승했고요. 인텔은 9% 폭등 마감했고, 마벨이 7.9%, 온세미가 11% 강세를 보이면서 AI 반도체 랠리 재점화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오픈 AI 스타트업 넵튠 인수 부분이 부각이 됐는데 AI 학습 툴 인프라 강화, 미장 AI 전체 강한 수급을 야기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WTI 58.95% 0.53% 상승했고요. 금은 플러스 0.28%, 구리는 2.7% 상승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8.864로 하락했고요. 위험자산 선호 회복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채가 10년물이 4.06으로 마이너스 2.3bp,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는 안정 구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해야 할 뉴스 좀 살펴보면 트럼프와 진스랑이 회동을 했죠. 반도체 수출 규제, AI 공급망 논의, 엔비디아 공급망 전반 재정비 신호가 나타났고 한국 밸류체인 영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DP 고용 쇼크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주 쪽으로는 나쁘지 않죠. 한국 차 관세 15% 소급 적용 확정이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미국 연방 관보 공식 재개가 됐습니다.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 관세 부분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슈에는 오픈 AI가 넵튠 인수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92,000달러 회복했다는 거죠. 시장 리스크온 개선되는 분위기고 빅테크 AI 반도체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의 이번 하락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어요. 뭐 엔캐리 청산이나 금리 인하 이슈, 그다음에 고용 둔화, 그다음에 최근에 자금이 불안정한 주식시장으로 쏠린 부분들이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92,000달러를 회복했지만 저는 이번 고점을 94,000달러 돌파하지 않으면 시장이 또 8만 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지금 현재 수익률 자체가 비트코인보다는 주식시장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G 로봇 자율주행 쪽에서는 큰 폭으로 뉴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준비 트렌드가 형성 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목 종목을 살펴보면 어저께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코칩 지금 어떤 것 같을까요? 코칩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했고 지금 개파락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네요. 엔비디아, 아마존, 오라클로 블랙웰 슈퍼 캐퍼시터 공급 확정이죠. 글로벌 AI 서버 전력 안정의 핵심 축으로 나타나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와 AI 서버 증설 오늘 강한 수급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개파락해서 지금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또 수급 받을 가능성이 있다. 차트상 봤을 때도 상장 시가에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3만 원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K3I가 좀 이슈가 되는데 AI, VR, MR 실감형 인터랙티브 컨텐츠 및 디지털 트윈 제작을 주사업으로 하는 XR 솔루션 기업인데요. 국내 최초 증강 현실 엔진과 저작 도구 기술 개발로 XR 미들웨어 솔루션을 통해 교육, 문화, 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의 X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반 AI 제조 인프라와 로보티즈 로봇 탑재, 피지컬 AI 테마 정중앙에 있는 종목이고 로봇 AI 스마트 팩토리 3종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좀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시총이 42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다가 뭐그 주도주로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여러 빅테크 기업들과 걸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서 지금 아마도 로봇을 투자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이 기업이 아직 뭐 실적이 뭐 과감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도 아니고 시총이 좀 높은 종목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장기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 좀 어려운 종목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통 1000억 이하의 종목은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고 있는데 이 종목은 뭐 엔비디아나 여러 그 빅테크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전력 공급 장치 부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종목별로 차별화를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뭐 나노가 뭐 내년 신공장 효과 기대감으로 한 11% 상승을 했고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전망에 급등을 했습니다. 스맥 같은 종목은 경영권 분쟁 격화에 급등을 했고 오텍 AI 데이터 센터 고성장 수혜 및 올해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S2W는 세 가지 제품 중 구축 형태 비중이 높은 자비스에서 비롯된 강력한 레퍼런스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K3 및 SAIP를 통한 기업군으로 확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90억으로 63% 상승 예상되고요. 연기 YY 기준입니다. 영업이익은 13억 원, 흑자 전환 예상 전망된다고 하네요. 로봇 관련주들이 좀 셌죠, 장 초반. 바이오 쪽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반도체 케미컬 국산화 스페셜리스트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퓨릿, 이 종목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공정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회사죠. 특히 반도체, 에디와 EEP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이건 좀 시장에서 좀 큰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 캐펙스, 캐파 증설까지 투자 기준을 잡아갈 수 있게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퓨릴이라는 회사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원래 폐케미컬 재생업체였죠.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공정용 초고순도 케미컬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한 상황이고요. 무엇을 만드느냐? 반도체 포토 공정 신노를 원료로 하고 대표 제품은 PGME, PGMEA, 그 다음에 이 중에 EEP와 EL은 합성 공정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회사의 최고 수입원입니다. OPM이 12에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동진 세미캠과 ENF 테크놀로지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최종 목적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포토공정 라인이라고 합니다. 매출 구조로 살펴보면 2025년 3쿼터에서는 반도체 케미컬이 75%, 디스플레이용이 4%, 산업용이 14%, 반도체 캐파와 가동률에 연동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향 EL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퓨릿의 주가가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삼성전자향 EL 점유율이 10에서 30%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EL은 반도체 포토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순도 신너 원료죠. 과거 유럽에서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받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2021년도에 퓨릿이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최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익성 개선으로 직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EL과 EEP의 퓨릿이 가장 높은 마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점유율 확대 덕분에 2025년 영업이익률이 27.3% YY 기준입니다. 178억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점유율 확대가 아니라 회사 몸집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 성장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가동률 회복과 퓨릿 모멘텀이 직결되는 모습이고 이 회사 실적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웨이퍼 투입량과 1대1로 연동된다고 볼 수 있고요. 2026년 실적 모멘텀은 삼성전자 가동률 회복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있는 종목이에요. 삼성전자에 연결돼 있는 매출과 연결돼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라. SK 하이닉스는 HBM 덕분에 올해 가동률이 거의 최대치예요. 삼성전자는 올해 초 감산했다는 최근 선단, 레거시 공정 모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HBM4와 HBM3E가 지금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기대가 되고요. 스마트폰과 PC 그리고 D램 가격 폭등 그 다음에 레거시 D램까지 수익성 개선되고 있는 모습 이 시장의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할 것 같습니다. 2026년 실적은 점유율 확대, 가동률 상승, 신너 소모량의 증가 그리고 표류 매출이 직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캐파 증설인데 2026년에서 2027년 대규모 3공장이 들어설 것이고요. 여기에
퓨릿의 롱 모멘텀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1, 2 공장 부지가 중류탑 증설이면 삼성전자 EL, EEP 합성 공정의 즉 고마진 제품의 캐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27년에서 28년은 충남 제3공장 증설 캐파가 15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존 1공장 합친 규모고요. 신규 국산화 원료까지 생산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순 증설이 아니라 국산화 모로드맵을 확장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업계 대비 저평가되고 있다. 퍼가 1.9배입니다. 국내 유통사 동종업계는 1.9배 정도 되는데 조금 한 배 정도 좀 낮은 수준이고요. EL 점유율 확대와 고객사 가동률 회복, 그다음에 캐파 증설 이 세 박자가 동시에 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여지가 분명합니다. 어떤 구간에서 한번 볼까 이런 좀 살펴보면 정리하자면 퓨릿은 세 가지 모멘텀에 있는 종목이죠. EL 점유율 확대로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체질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가동률 회복, 신노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2026년에서 2027년 캐파 확장, 중장기 성장 탄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본격적인 레벨업 시기라고 보입니다. 단기 테마가 아니라 공정 가동률, 캐펙스가 직결되는 구조적 성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퓨릿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 더 볼까요? 로봇 종목.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으실 텐데 이번 산타랠리는 저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 로봇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의 핵심 뉴스를 좀 요약해보면 트럼프 정부 로봇 산업 드라이브가 지금 공식화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AI 이후 차세대 전력 산업을 로봇으로 지정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로봇 CEO들과 연쇄 회동을 했고 2026년 로봇 산업 촉진과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교통부로부터 로봇 공학 태스크포스를 출범 예정이고 이 뉴스가 나온 직후에 테슬라 옵티머스 문제죠. 장중 4% 가까이 급등을 했죠. 이번 이벤트성 뉴스가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가 AI, 반도체, 로봇 순서로 산업 전략을 단계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패권 전쟁 로봇인데 미국이 드디어 뛰어들기 시작했죠. 국제 로봇 연맹 기준으로 중국 산업용 로봇 설치량이 29만 5천 대, 약 세계 54%라고 합니다. 중국 공장 내 로봇 총량 180만 대, 미국이 4배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 자율주행 로봇 부분에서는 지금 중국이 가장 빠르게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로봇업계 요구가 있었고 연방 세액공제와 공급망 강화, 연방 자원 지원, 대중경제 무역 정책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업계의 핵심 발언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은 국가 안보 국방 핵심 인프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앱트로닉이 AI 경쟁의 물리적 형태의 로봇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 로봇은 하드웨어, 미국은 결국 AI 경쟁, 로봇 제조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스테이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로봇 섹터를 그러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한국은 제조 밸류체인이 강점이죠. 한국 로봇 쇠 구조에서는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 부품 공급망과 모터, 감속기, 센서, AI 비전 등 핵심 부품 기술, 그리고 글로벌 완성 로봇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다수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도 이미 K로봇 프로젝트 예비 추진 중입니다. 글로벌 테마가 밀려올 때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 흐름은 로봇은 반도체 AI 다음 섹터 순환의 다음 타자죠. 미국 정책 테마는 한국 로봇 모멘텀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좀 뭐 설명하면 한국은 로봇주는 이미 정책 테마가 붙을 때 가장 빨리 움직이는 종목 테마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 글로벌 수요, 밸류체인 순서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로봇 수혜 종목 전략을 살펴보면 두산 로보틱스, 레인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현대 일렉트릭에서 편입됐죠. 이 부분 뭐 협동 로봇, 그 다음에 그 삼성과 협력해서 휴머노이드, 레인 로보틱스, 휴머노이드가 핵심이 되는 AI 융합 테마의 중심이 있는 종목이죠. 그 다음에 산업, 물류, 자동화 수혜 종목 현대 로보틱스가 있고요. 단기 탄력 종목으로 살펴보면 루진 로봇, 로보틱스, 큐렉소 같이 의료, 자율주행, 청소, 서빙, 로봇, 물류 로봇 요거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밸류체인 부분에서는 아진 엑스텍, SBB테크, 그 다음에 사이맥스, FST 같은 종목들이죠. 부품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장주 중심에서 부품주로 확산되는 모습, 그리고 지연 종목 순환하는 모습으로 지금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로봇 종목 좀
뭐 결론을 내려보면 AI 이후 드디어 로봇의 시간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술 정책 수급의 3단계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산업 자동화가 이번 주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께 시장 브리핑과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투자하실 때 이 섹터, 테마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서 투자를 하시고 중장기, 단기 모멘텀을 잘 파악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상으로 주식사막 에단 아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